수원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로그 한번 진행해 볼게. 로그에서도 배워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소단원 한번 읽어보면 로그의 뜻과 성질 알아야 되고 사용 로그에 대해서 배우면 된다. 사용 로그는 일단 수능에 출제가 최근에 안 되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밀릴 것 같다. 굳이 여기 해놓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들 다 끝났을 때 그때 마지막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신에 따라서는 학교마다 사용로그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그건 학교마다 잘 확인하고 사용로그 하게 된다면 여기 써있는 개념서에 써있는 내용들 잘 숙지만 해주면 되고, 사용 로그는 문제의 특징이 거의 워딩까지 똑같이 유형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만 잘 풀이법을 정립해 놓는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 학습 목표 읽고 시작해 볼게. 첫 번째, 로그의 뜻과 성질은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해야 한다. 오케이. 두 번째, 사용 로그는 사용 로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블 포커스에 한 페이지 요약 정리돼 있고, 우린 넘어와서 로그의 정의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아까 했듯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듯이 거듭 제곱근 시작할 때도 똑같이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쨌든 어떤 용어를 쓸 때 그 정의를 알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과연 로그가 뭘지 로그의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로그의 정의 쓰기 전에 중간 소단원 제목부터 써줘야지. 01 로그의 뜻과 성질. 로그의 정의 한번 보자. 자, 2를 3제곱하면 8, 4제곱하면 16 되는 거. 그러면 2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12가 될 수 있냐? 즉 2의 x제곱은 12라는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앞단에서 배웠던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때 2의 x제곱은 12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정확히 구하는 거는 우리 일단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 정확히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쉽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이러한 x의 값을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이 당연히 필요하겠다. 따라서 등식 2의 x제곱은 12에서 x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 단원에서 배울 로그를 정해보겠다. 그래서 저걸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로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임의의 양수 라지 n에 대하여 등식 a의 x제곱은 라지 n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실수니까. 그치? 이 실수 x를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라고 쓰고 이것을 기호로 로그 a의 n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로그의 형태 중에 밑하고 밑이 있고 이 로그랑 동일한 라인의 숫자가 있을 텐데 이때 아래에 있는 걸 밑, 로그랑 동일한 라인에 있는 걸 진수라고 불러주면 돼. 지수에서도 이렇게 썼었잖아. 뭐 이렇게 써볼까? 그러면 지금 요 a가 밑이고 그때 이 숫자 2는 지수였어. 지수. 얘는 진수. 그래서 이름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네이밍 잘 붙여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봤듯이 로그가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이 지수에서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양쪽 화살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필요충분 조건 고1 때 배웠지?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야. 필요충분 조건이 얘면 얘고 얘면 얘라는 뜻이야. 즉 서로 완벽 동치가 가능한 조건이다 라는 뜻인 거지. 둘 다 서로 같은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로그의 정의는 어디서 시작된다? from 거듭 제곱근. 그래서 a를 몇 번 곱해야 n이라는 값이 될까? 에서 아까와 같이 2의 x제곱은 12 이런 식으로 x를 특별히 상정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로그의 표현을 빌려 x를 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고 n을 진수로 하는 값이겠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돼.
여기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했는데 왜 1이 아닌 양수냐면 어차피 1은 봐봐 a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얘야 얘 맞지? 1의 x제곱은 12 이건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1의 x제곱은 1이다 아니고서는 x로서 가능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이 아닌 양수에서만 로그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럼 로그 정의가 사실 필요가 없잖아. 밑이 1이면 뭐 1을 100번 곱하나 마이너스 2번 곱하나 는 1밖에 안 될 텐데 2의 x제곱은 12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밑이 1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래 내려가 보면 뭐 로그의 정의 이용해서 지수는 로그꼴로 로그는 지수꼴로 바꿔달라 라고 써있어서 이그잼플 한번 직접 가려보고 왔다 갔다 한번 해봐. 이게 손에 익으면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그잼플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유형이야. 뭐냐면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 나는 로그의 정의 조건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 로그 a의 n을 정의할 때 밑과 진수의 각각의 범위가 존재해. 왜 그런 범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결론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결론부터 써볼까? 로그 a를 밑 n을 진수라고 해볼게. 그럼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면 안 돼. 마지막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너가 나중에 뒤에 막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로그 함수 다 풀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로그로 어떤 값이 써 있잖아. 그러면 0순위로 항상 로그의 정의 조건부터 떠올려줘야 돼.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거야. 이거는 어떤 문제든 로그가 보이면 습관처럼 체크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러면 왜 이런 조건이 뜨게 됐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볼게. 자, 첫 번째 밑 조건부터.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a가 0이라고 쳐봐. 그럼 x는 로그 0의 2잖아. 그럼 얘를 우리 지수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0의 x제곱은 2다 라는 지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데 대충 생각해봐도 0을 몇 번 곱한다고 해서 2를 만들 수 있진 않잖아.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아. 그 뜻은 이런 로그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a는 0일 수 없어.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라고 쳐볼까? 그럼 x는 로그 마이너스 3의 3이야. 그러면 얘를 고치면 마이너스 3의 x제곱은 3이다 라고 지수 만들 수 있겠지. 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 또한 존재할 수가 없겠지. 세 번째 a가 1일 때는 x는 로그 1의 2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1의 x제곱은 2라고 완성이 되잖아. 그럼 1의 x제곱은 2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1을 몇 번 곱해야 2가 되는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 때문에 안 되는 걸 찾은 거야. 지금 a가 0인 거 안 되고 0보다 작은 거 안 되고 1인 거 안 됐지. 따라서 이것들을 모두 다 조합해주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밑 조건 완성시켜주면 되고 진수 조건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이야. n이 0보다 크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n이 0일 때와 n이 0보다 작을 때 안 됨을 증명할 거야. 해볼게. n이 0일 때는 x는 로그 2의 0이라고 한번 쳐봐. 그럼 얘를 우리 지수로 바꿔주게 되면 2의 x제곱은 0이다 가 완성이 되겠지. 2를 몇 번을 곱해야 0이 될까? 0은 절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x는 존재하지 않아. 불가능. n이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돼? 2의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계산값이 만들어지는데 2라는 양수값을 몇 번을 곱해서 음수를 만들 수 있을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어. 따라서 로그 a의 n은
진수 n이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밑조건, 진수 조건이 각각 생기게 됐다. 그래서 결론을 꼭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이제 너한테 나온다는 거지. 로그 x-1의 3-x의 값이 존재하기 위하여 혹은 존재하도록 뭐 x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밑조건, 진수조건 각각 써주면 돼. 밑인 x-1은 0보다 커야 되고 x는 다시 x-1은 1이면 안 되겠지. 밑이 1이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진수조건 3-x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계산해주면 x가 1, 2 또는 2, 3 이렇게 값이 나온대. 어렵지 않지? 외우면 무조건 풀 수 있다. 3번 이제 아까 지수의 성질처럼 우리 로그의 성질을 배워줘야 돼. 로그의 성질 모두 다 어디서 from? 거듭제곱근. 다 거듭제곱근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증명 또한 로그를 증명하고 싶다? 그럼 거듭제곱근 그 지수를 바꿔서 증명해 놓으면 돼. 그래서 로그의 성질도 쓸 건데 얘도 다 어디서? from 지수라고 쓰나 거듭제곱근이라고 쓰나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from 지수라고 쓸게.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까? 로그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a는 1이래. 왜냐면 우리 지수에서 배웠잖아.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1제곱은 1이다. 이거를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각각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 외웠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외울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씩 써보자. 첫 번째 로그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a는 1이 된다 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로그 a의 m 곱하기 n은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이 된대. 이것도 아래에 프루프 해놨거든. 이것도 결국은 어디서 탄생한 거냐면 요거 지수 법칙 여기서 탄생한 거야. 여기서.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봐 증명.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 로그 a의 m 곱하기 n이니까 진수 자리에 어떤 두 수의 곱이 들어가 있으면 걔네 둘은 로그 덧셈으로 쪼갤 수 있구나. 반대로 로그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합칠 수 있구나. 진수의 곱으로.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n부터 쓰자. 그 다음에 아래 것까지 하고 한 번에 얘기할게. 아래 것도 당연히 어디서 탄생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지수 나눗셈, 지수의 성질, 지수 법칙에서 배웠던 이 지수끼리 나눌 때에서 유도가 된 거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써보면 로그 a의 n분의 m. 그럼 나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지수가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네. 진수가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로그끼리 쪼갤 수 있다. 어떻게? 로그끼리의 빼기로. 그러면 로그 a의 라지 m 빼기 로그 a의 라지 n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역방향 정방향 전부 다 잘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넘어올 때 특징이 있어. 뭐냐면 써놓을까? 해시태그 아니 해시태그 안 써도 되겠다. 그냥 별표만 쳐놓자. 별표. 뭐냐면 미통일 개수통일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여기가 a고 여기도 a여야 돼. 앞에 계수 1이면 여기도 앞에 계수 1이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개수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개수가 똑같고 밑도 똑같을 때만 지금 이 로그의 성질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4번 로그 a의 m의 k제곱. 지금 이제 진수 자리에 거듭 제곱이 들어온 거야. 지금 진수 자리에 어떤 두 수의 곱도 쓰고 나누기도 썼어. 이제는 진수 자리에 거듭 제곱을 쓰고 싶다는 거지. 그럼 그때는 k 곱하기 로그 a의 m이랑 똑같다는 거야. 일단 결론부터 쓰고 한번 증명해 볼게.
k제곱은 저 위에 있는 k가 로그 앞으로 뚝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래 써있지. 로그 a의 m을 x라고 하면 m은 우리 a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되고, 그럼 m의 k제곱은 a의 kx제곱이겠지. 따라서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x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x를 다시 로그 a의 m으로 치환 풀어서 마무리해주면 증명이 깔끔하게 된다. 그래서 증명 과정 다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뭐였지? 우리 계산할 수 있다 했잖아. 이해할 수 있다.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결과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이 결과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계산을 우리가 수행해낼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 오케이. 여기 약점 휘어잡기에서 로그의 성질을 혼동하지 말자 써있지. 미치 1인 로그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다. 실제 문제를 다루다 보면 로그의 성질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대. 근데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착각하면 돼. 좀 틀리면 되지. 시험날만 안 틀리면 돼. 그러면 연습할 때 틀려놔야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에 개념이 빈 구멍이 있는지 찾겠지. 그래야 그걸 가서 메꾸겠지. 그래서 절대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못 푸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근데 못 푼다고 손 놓고 틀린다고 안 하고 하면 안 돼. 그럴수록 더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 힘들지만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 내가 모르는 걸 시험 전에 찾을 수 있었구나. 고맙다. 그럼 나 이것만 메꾸면 시험날 이 문제 나오면 안 틀리겠네? 그럼 벌써 몇 점 벌었네? 그렇게 점수를 점점 버는 거지. 그러면 어느 순간 너가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게 돼. 근데 어쨌든 그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의 듣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듣고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예를 들어 1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2시간, 3시간은 혼자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로그의 미체 변환 공식이 있대.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과 같이 지수의 밑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로그 또한 밑을 바꿀 수 있대. 그렇구나. 그럼 아래다 하나 써볼까? 똑같이 별표 달고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이라고 써도 되고 밑변환 공식이라고 써도 되고 밑변환 공식. 그래서 결론 보기 전에 어떻게 세팅되는지 한번 보자. 로그 A의 B를 양수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대. 그렇게 했을 때 결론은 뭐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대. 그럼 일단 결론부터 옮겨 적고 유도 과정 한번 파악해보자. 결론 적어보면 로그 A의 B는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으니까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보자. 로그 A의 B를 X, 로그 C의 A를 Y라고 한번 둬보자. 이때 A X제곱은 B. 이거 바뀌는 거 이해되지?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지? 이때 지수 성질에 의해서 B는 A X제곱일 테고 A는 C의 Y제곱이니까 C의 Y제곱의 X제곱, 즉 C의 XY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므로 로그 정의에 의해서 B는 C의 XY제곱이니까 이제 지수를 다시 로그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XY는 로그 B의 C다. 결론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로그 A의 B, 이제 로그 C의 A 치환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다. 그래서 얘 남겨놓고 얘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완성이 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 안 되는 건 전혀 없지. 우리한테 이거 유도시키지 않아. 따라서 일단 결론을 외우고 결론을 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언제든 너가 원하는 밑으로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그의 여러 가지 공식들. 공식들도 마찬가지. 이해가 됐으면 암기가 기본. 암기를 했으면 그거를 문제에 적용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직접 우리 하나씩 적어보면서 한번 외워보자. 자, 로그의 여러 가지 공식.
1번부터 1번이 뭐라고 써있냐면 로그 A의 m제곱이 미치고 B의 n제곱이 진수일 때 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 이 n은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아까 로그의 성질 여기서 했었지. 요 네 번째에서. 그래서 저 n은 빠져나가는데 요 a의 m제곱, 이 m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냐는 뜻이야. 결론은 요 밑자리에 있는 지수는 꺼내 나올 때 분모 자리로 꺼내 나오면 돼. 자리 그대로 꺼내 나오면 된다는 거지. 로그 a의 b. 이거 모두 밑변환으로 증명하니까 아래 프루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나는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래 자리에 있으면 아래로 나오는 거고 위에 자리에 있으면 위로 나오면 돼. 그렇게 해서 분수 만들어주면 돼. 그럼 예시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 로그 2의 4제곱에 3의 세제곱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튀어나온다고? 로그 2의 3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튀어나오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건 아래로, 위에 있는 건 위로 튀어나오면 된다. 이게 끝. 기억하기 쉽지? 이렇게 해서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쓰고 한번 보자. 로그 A의 B는 뭐랑 똑같대? 로그 B의 A분의 1과 똑같대. 얘도 당연한 게 밑변환 공식 적용하면 돼. 로그 A의 B를 밑이 B인 로그로 전환하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 됐던 거 기억나지? 밑변환 공식. 근데 로그 B의 B가 얼마야?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 했잖아. 1이지. 그래서 로그 B의 A분의 1로 바뀐 거지. 그럼 이렇게 이해했어. 매번 이렇게 밑변환 공식 할 수 없잖아. 그럼 공식 외워야지. 어떻게 외울래?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전체 값도 역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엔 3번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는 1이다 라고 써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다 통일하는 거거든. 지금 밑이 A, B, C로 다 제각각이잖아. 그럼 얘를 A든 B든 C든 혹은 너가 새로운 문자 D로 두든 해서 각각 다 밑변환 때려주면 사사삭 소거돼서 1 되는 형태거든. 그래서 사사삭 소거되기 때문에 1 되는 형태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옆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정리하자. 플러스 뭐 할 거냐면 저기서 3개 중에 2개만 떼올게.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얘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A의 C로 바뀌어. 이것도 어렵지 않아. 그냥 밑변환 공식 한 번만 해주면 돼. 지금 밑이 A, B, A인 로그가 있으니까 요 밑이 B인 로그를 밑이 A인 로그로 밑변환 한 번만 때려주면 돼. 이제 밑변환 한번 때려볼게. 그러면 로그 A의 B분의 로그 A의 C 되는 거 괜찮아? 앞에 로그 A의 B가 있네. 날라가고 날라가네. 그럼 누구나 남아? 로그 A의 C만 남아. 이런 식으로 증명이 돼. 그래서 이런 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거 이름을 붙일 거야. 어떻게? 여기 B 있고 여기 B 있잖아. 그러면 얘를 난 어떻게 외웠냐면 꼬리물기라고 외웠지. 꼬리물기. B하고 B가 서로 지금 꼬리를 물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 삭삭 소거되면서 남은 밑에 있는 게 새로운 로그의 밑, 남은 진수에 있는 게 새로운 로그의 진수로 들어가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리물기 형태도 기억해서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4번 A의 로그 A의 B제곱. 이제는 로그가 저 지수자리 위에까지 올라간 거지. 그럼 얘의 결론은 뭐냐면 B래. 그래서 얘도 살짝의 프루프 한번 보면 X를 로그 A의 B라고 정의하겠대. 그러면 A의 X제곱은 B다 라고 두겠다는 뜻이지. 그럼 로그 정의에 의해서 A의 X제곱은 B가 되겠지. 그럼 사실 이게 또 똑같은 말이잖아. X는 로그 A의 B니까 A의 X제곱은 B다. 그럼 X 대신에 로그 A의 B를 집어넣으면 A의 로그 A의 B제곱은 B다 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외우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이해됐으니까. 어떻게 외울 거냐면 로그가 지수 자리 위에 올라와 있어. 그때 여기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통일됐어. 그러면 서로 싹 소거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요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서로 소거되면서 진수만 딸랑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 정도면 이제 외울만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이 규칙은 수능에선 잘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가끔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써놓고만 넘어갈게. A의 로그 C의 B제곱은 B의 로그 C의 A제곱과 똑같다. 즉 지금 순서 바뀐 게 누구야? A, B 자리가 바뀌었어. 그래서 A하고 B가 자리가 바뀌어도 성립이 되는 식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 한 칸 내리자. 이렇게. 아래 증명하는 건 이 공식 네 번째. 이성질 이용해서 쭉 증명하는 거거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궁금하다면 읽어보고 읽어서 이해됐다. 납득됐다. 그러면 공식을 외워줘야 돼. 그렇게 해서 크게 5가지 공식에다가 로그의 성질까지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직접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직접 한번 풀어보자. 1번. 다음 값이 존재하기 위한 실수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아까도 말했듯이 로그의 기본은 정의다. 그러면 로그 정의 조건부터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 조건, 진수 조건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기억이 안 난다면 돌아가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해보자. 진수는 현재 밑은 문제 없지? 2니까. 그럼 진수만 문제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0보다만 커주면 되겠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아야겠네. 이거 2차 부등식 풀어주면 x가 0하고 4 사이다. 이렇게 써서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 2번. 밑이 현재 누구지? x-4네. 지금은 밑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그럼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밑이 1이면 안 되네. 그 다음에 진수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은 0보다 커야겠네. 그럼 위에 거부터 따로 풀어주자. 그럼 x가 4보다 크고 x가 5면 안 된다 라는 뜻. 아래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로 바뀔 거고 이거 해주면 인수분 해주면 8, 2 될 것 같아. 따라서 x가 어디와 어디 사이? 2하고 8 사이면 되겠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찾아야지. 그러면 범위만 보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면서 x가 4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 되는데 x가 하필 5면 안 되네.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 x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고 또는 5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라고 쓰면 딱 5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내주면 된다. 로그 정의 조건만 잘 기억하면 그 다음은 사실 그냥 고1 내용에 있는 2차 부등식 문제 푸는 게 되겠지.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인지해주면 될 것 같아. 2번 해보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로그 1000x는 3분의 2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아직 로그 할 줄 모르니까 항상 지수로 바꾸면 돼. 로그랑 진수는 항상 로그랑 지수는 항상 서로 왔다 갔다 가능한 형태니까. 그러면 의미를 해석해 보면 x는 1000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건 이제 풀만하네. 지수니까 1000은 10의 몇 제곱? 10의 3제곱. 거기다가 3분의 2제곱이니까 지수 법칙 했었지? 10의 제곱. 따라서 x는 얼마? 100이다. 이렇게. 2번도 해보자. 로그 x의 4가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 지수를 어떻게 바뀔까?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다.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돼? 그러면 x 제곱분의 1이 4다.
라는 뜻이고 x제곱과 4 자리 바꿔주면 x제곱은 4분의 1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x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칠 텐데 둘 다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하면 로그 정의 조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로그 정의 조건부터 먼저 써야 돼.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따라서 정답은 x는 2분의 1이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로그 직접 계산하라는 뜻이겠지. 로그 5 있네. 플러스네. 그럼 이거 우리 아까 공식에서 배웠던 이거 써주라는 뜻이겠지. 근데 이거 써줄 때 우리 규칙이 뭐라 그랬어? 미통일? 뭐까지 통일? 개수까지 통일. 그럼 지금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야. 개수 통일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로그의 중요한 특징은 개수 통일은 우리 일단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어. 왜냐면 여기 앞에 떨어져 있는 2를 역과정이야. 다시 이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거든. 요렇게 지금 넘어가겠다는 뜻인 거지. 아마 납득될 거야. 오케이. 그럼 직접 다시 써보자. 로그 5의 4분의 5에다가 플러스 로그 5의 루트 20의 제곱이니까 20 되는 거 맞지? 그럼 이제 미통일 개수통이 됐네. 그럼 너가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 쓰면 돼. 4분의 5에다가 20 곱하면 5, 25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25는 얼마? 5의 제곱. 그럼 2 떨어져 나올 테니까 2 곱하기 로그 5의 5가 될 텐데 로그 5의 5가 얼마지? 1이지. 따라서 정답은 2일 수밖에 없다. 2번도 계산해볼게. 계산하려고 봤더니 로그 2 미친 다 통일이 돼 있네. 그럼 뭐만 통일시켜주면? 개수만 통일시켜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 쓸 수 있겠네. 그럼 개수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아래 떨어져 있는 2분의 1을 6 지수 자리로 올릴 거고 요 4분의 1이든 마이너스 4분의 1을 올려도 돼. 상관없거든. 어쨌든 이 숫자 자체를 9 위에 지수 자리로 올려줘야 된다. 그럼 다시 써볼게. 로그 2의 루트 2 플러스 로그 2의 6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9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완성할 수 있지. 그럼 이제 개수통일, 미통일 된 거야. 개수통일이라는 뜻은 부호까지는 아니고 크기만 똑같으면 돼.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는 로그 성질 2번, 3번만 알아서 잘 판단해서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이대로 해서 얘도 다 지수네. 그럼 우리 누구? 루트 2도 지수로 바꿔주면 훨씬 편하겠지. 그래서 얘도 가능하다면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고 문제를 시작하자. 플러스는 진수끼리 곱하기, 마이너스는 진수끼리 나누기니까 한 번에 써볼게. 로그 2에 9의 4분의 1제곱만 분모로 가겠지. 이렇게 분자에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6의 2분의 1제곱이 있겠지. 이 다음에 이제 소인수분해 하자. 6 소인수분해 해주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6의 2분의 1제곱은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9의 4분의 1제곱은 어떻게 쪼갤 수 있지? 3의 제곱에 4분의 1제곱인데 이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2분의 1제곱 되겠지. 그러면 3의 2분의 1제곱이 서로 날라가겠네. 그럼 뭐만 남아?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만 남겠지. 그럼 미통이 돼 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1제곱 되겠지. 그럼 로그 2의 2가 될 테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1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정답 내주면 돼.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게 쉬우니까 최대한 많은 문제, 많은 뭐 센이든 뭐 RPN이든 있다면 그런 것들 이용해서 계산 연습 많이 해두면 분명히 도움 될 거야. 자, 4-1번부터 또 풀어보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여라. 1번 로그 3, 8 곱하기 로그 2의 3은 x다.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무슨 유형? 꼬리물기 유형.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지만 똑같은 숫자가 진수 밑에 연달아 있고 로그끼리 곱하기면 꼬리물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쓴다고? 로그 그대로의 밑은 밑으로 진수는 진수로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 그러면 8이 얼마지? 2의 세제곱 아닌가? 그러면 3 튀어나오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3 되겠네. 2번 로그 27의 2의 x제곱은 2 곱하기 로그 3의 제곱이다.
이거는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얘는 좀 지울게. 이거 칸이 없어서 얘는 지워야겠다. 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우리 어쨌든 로그 값과 로그 값이 똑같다라고 할 거니까 지수랑 똑같아. 미치든 지수든 하나를 통일시켜 놓고 나머지 하나가 서로 같다라고 쓰면 되잖아. 지금 로그도 미치를 똑같게 만들거나 진수를 똑같게 만들면 돼. 근데 내 눈엔 이 27과 3이 서로 다른 숫자지만 같은 숫자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27의 태생이 3이니까. 그래서 앞에 로그 값 한번 고쳐볼게. 어떻게? 로그 3의 세제곱이 미치고 2의 x제곱이 진수인 거지. 뒤에는 2 곱하기 로그 3의 2라고 써놓을게. 그러면 우리 로그 여러가지 공식에서 봤지? 요거랑 요거 각각 어떻게 튀어나온다?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3분의 x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숫자 보이지? 2하고 누가 똑같아야 돼? 3분의 x랑 똑같아야 돼. 따라서 x는 6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3번 10의 2 곱하기 로그 10의 x제곱은 25여야 된대.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로그 여러가지 공식 중에서 요 네 번째 공식 쓰라는 거지. 근데 네 번째 공식도 잘 보면 요 앞에 개수가 1이었어. 1. 그때만 저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요 2가 불편해야 돼. 근데 로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다.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 따라서 이 식을 한 번만 바꿔주면 10의 로그 10의 x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는 로그 공식에 의해서 얘랑 얘 똑같네? 그럼 얘가 슉 날아가면서 뭐만 튀어나온다? 진수만 튀어나온다. 그럼 얘가 얼마다? 25다. 따라서 x는 얼마다? 5거나 마이너스 5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둘 다 되는지 체크해보면 돼. x가 현재 로그 10의 x, 즉 x가 진수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절대 음수일 수 없는 거지. 따라서 x는 5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 4번 3의 로그 10의 2제곱은 2의 로그 10의 x제곱과 똑같다. 그럼 원래 여기 진수 자리에 있던 게 미치로 바뀌었네. 그럼 이거 우리 공식 마지막 5번째 얘기하는 거지. a, b, b의 자리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3이면 2, 3이어야 돼서 x는 3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도 전부 다 구할 수 있게 된다. 뒤에 있는 로그 계산 예제 문제들도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고 상용 로그로 넘어갈게. 예제 1번부터 한번 해보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럼 다음 식을 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연히 써야 되는 도구가 뭐밖에 없겠어? 이거 로그의 성질 4가지 배웠던 거, 로그의 밑변환 공식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으로 파생된 5가지 5가지 로그의 여러가지 공식, 이것들만 조합해서 계산을 잘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하나씩 해볼게. 기억이 안 난다면 옆에 나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왔다 갔다 보면서 풀어도 돼. 처음엔. 근데 왔다 갔다 처음엔 풀어도 그 다음번에 풀 때는 최대한 안 보고 푸는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는다. 1번에 1번 해보자. 자, 로그끼리 더하기네. 미통일 돼 있는지 봤더니 미통일은 돼 있네. 그럼 뭐만 통일해주면 되냐? 개수 통일. 개수가 통일이 안 돼 있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지.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바뀐다? 로그 3의 7분의 9의 2분의 1제곱으로 바뀌고 플러스 로그 3의 루트 7인데 루트 7도 7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 그러고 봤더니 미통일, 개수통일 다 돼 있네.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끼리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기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져? 7의 2분의 1제곱분의 9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약분. 9의 2분의 1제곱이 사실 누구랑 똑같지? 3이랑 똑같잖아. 따라서 로그 3의 3이 되겠네. 정답은 1. 어렵지 않지? 2번 해보자.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루트 3. 이거 루트만 없었으면 참 좋은 형태인데. 우리 공식에서 배웠던
꼬리물기 형태잖아. 혹은 이렇게 봐도 돼. 요거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다. 그럼 양변에 로그 B의 A 곱하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이다 라는 식이니까 아 이거 루트만 없었으면 그냥 계산값 1인데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루트가 있네? 그럼 루트가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얘 바꾸면 돼. 뭘로? 유리수 지수로. 요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 어떻게 하면 돼? 밖으로 튀어나가면 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4 곱하기 2분의 1 로그 4의 3. 그러면 이렇게 곱이 얼마라고? 얘네가 1이라고. 그럼 2분의 1 개수만 붙어있네. 곱했으니까 2분의 1 되겠다. 이게 끝. 괜찮지? 3번. 로그 빼기 로그네. 크게 보면 구조가. 그럼 로그 빼기 로그니까 당연히 개수통에 시켜줘야겠네. 미통에도 돼 있고. 그럼 개수통에만 해주면 되니까 2호 3분의 1을 어떻게? 4분의 5 위로 올려주면 되겠지. 그럼 식 한번 다시 쓰자. 로그 2에 4분의 5에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로그 2에 8분의 세제곱근 10이니까 저 세제곱근 10도 미리 지수로 바꿔놓자. 미통일, 개수통일 다 돼 있으니까 로그끼리 빼기 하면 되겠네. 로그끼리 빼기는 뭐다? 나누기다. 그럼 나누기니까 이거 혹시 괜찮나? 나누기 쓰기 힘들어서 이거 곱하기 저 뒤에 있는 진수의 역수 요렇게 쓰는 거 아마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로그는 요 전체한테 달려있는 거. 그럼 일단 안에 있는 것만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로그 취해주면 될 것 같아. 안에 있는 거 계산하기 위해서 지도법칙 써야겠지. 아래다 해볼게. 그럼 일단 전부 다 소인수분 해줄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제곱 곱하면 2의 3분의 2제곱 5는 그대로 5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10도 소인수분 해주면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3분의 1제곱 8은 2의 세제곱. 그러면 약분 되는 거 보이지? 약분 일단 분모 분자 따로따로 써볼까? 분자는 2의 세제곱 분모는 둘이 곱하기니까 저 위에 있는 숫자끼리는 더하면 되겠지. 그럼 2의 1제곱으로 바뀌겠다. 그러면 2의 제곱 되겠다. 누가? 여기가 2의 제곱이란 뜻인 거지. 그럼 계산하면 2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얼마다? 1. 따라서 정답은 2다. 이렇게 해서 3번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4번 풀 건데 칸이 없으니까 얘 잠깐 지울게. 4번 로그 2의 5 플러스 로그 4의 5분의 1 곱하기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25의 2분의 1. 일단 숫자가 너무 복잡해. 일단 얘네들도 전부 다 불편했으면 좋겠고 누구도? 이 숫자들도 일단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4하고 25는 태생이 4는 2태생 25는 5태생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거듭적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계산할 때 편하지 않을까. 당연히 미통일이 기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불편한 것들 가지고 이 앞에 거 뒤에 거 불편한 것들 정리 좀 해볼게. 로그 2의 5는 일단 크게 불편할 거 없어. 우리가 원하는 기본 스탠다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거 해볼게. 플러스 로그 4의 5분의 1제곱이니까 전부 다 밑 진수 전부 다 각각 지수로 바꿔줘. 밑은 2의 제곱 진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써도 될까? 그치?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각각의 위치 기억나지? 2는 아래에 있으니까 분모 1은 위에 있으니까 분자. 그럼 얘네가 튀어나올 건데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튀어나오게 되겠다.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에 5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정리만 했더니 계산이 되지. 이런다니까. 뒤에 것도 마찬가지 한번 해보자. 로그 5의 2는 일단 불편할 거 없어. 그대로 도. 로그 25의 2분의 1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로그 5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쓸 수 있을 것 같아. 2하고 마이너스 1 밖으로 튀어나오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되겠지. 계산되지? 2분의 1 로그 5의 2로 계산되겠지. 둘이 곱해달래.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써놓자. 4분의 1 되겠네. 곱하기 로그 2의 5 곱하기 로그 5의 2. 우리 아까 봤지? A, B, BA.
그 로그끼리 둘이 곱하면 얼마다? 1 된다. 따라서 4분의 1이 되는 구조다. 내 풀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되면 혼자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 풀이가 지금은 빠를 수 있어.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문제풀이 속도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풀긴 어렵겠지. 근데 일단 강의를 뭐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든 다시 들어보든 해서 이 계산을 눈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걸 익숙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 공식들의 기본 형태가 머릿속에 그냥 딱 박혀 있어야 뭐 숫자가 들어오고 조금 변형이 돼도 그걸 변형해서 저 형태를 끌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당연히 충분히 많은 문제량이 요구된다. 두 번째, 예제 2번 해보자. 로그 5의 2를 a, 로그 5의 3을 b라고 할 때 다음을 a, b로 나타내보래. 그럼 정리해서 로그 5의 2, 로그 5의 3 형태로만 이 값들을 표현하라는 뜻이잖아. 그럼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 중에 불편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 분수야. 진수가 분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n분의 m이네? 그럼 나 이 방향으로 일단 정리해주면 되겠네? 이걸 생각해주면 돼. 그치? 그러고 분자 분모를 봤는데 분자 분모도 되게 기분 나빠야 돼. 기분 나빠야보다는 약간 불편해야 돼. 27하고 16? 이거 그냥 3, 4의 3하고 2의 거듭제곱 숫자잖아. 그러면 전부 다 일단 지수로 바꿔야지 라는 생각. 그럼 지수부터 먼저 바꿀게. 로그 5의 3의 세제곱분의 2의 4제곱이겠지. 그런 다음에 진수 분수니까 이거 쪼갤 수 있겠지. 로그 5의 2의 4제곱 빼기 로그 5의 3의 세제곱.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 요 위에 붙어있는 숫자들 전부 다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온다. 따라서 4 곱하기 로그 5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5의 3. 각각 a, b 이름 붙여져 있으니까 4a 마이너스 3b라고 바꿔주면 문제 완성된다. 끝. 2번 로그 5의 루트 6분의 2. 얘도 마찬가지. 일단 분수 불편해야 되고 루트 6도 불편해야 되고 2는 괜찮겠지. 그럼 일단 분수니까 무슨 생각? n분의 m이네. 그럼 로그끼리 빼기로 바꿀 수 있겠네. 루트 6도 이거 일단 지수로 바꿔야겠네. 그리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이거 쪼갤 수도 있겠네. 그럼 2하고 3이 보이니까 이거 a, b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 큰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씩 해보자. 자, 일단 로그 5의 분모부터 바꿔주면 6의 2분의 1제곱이라 쓰는 거 괜찮지? 그리고 분자는 2. 로그 쪼개볼까? 로그 5의 2 마이너스 로그 5의 6의 2분의 1제곱. 요렇게. 그럼 2분의 1 밖으로 튀어나오면 되겠지? 그럼 2분의 1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2분의 1 될 거야. 여기까지 완성하고 보면 아직 로그 5의 3이 안 보이잖아. 로그 5의 6을 어쨌든 a하고 b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6을 소인수분해야 된다. 2 곱하기 3으로. 그럼 2 곱하기 3, 진수 자리에 2 곱하기 3 어떤 두 숫자에 곱이 들어왔어. 그럼 바로 로그 성질 두 번째 m 곱하기 m이 떠올라야 돼. 그럼 얘는 플러스로 쪼갤 수 있구나. 그러면 얘만 한번 따로 쪼개볼까? 얘만 따로 빼서 쪼갠 다음에 다시 넣자. 그럼 얘 쪼개고 싶어. 그러면 로그 5의 2 곱하기 3은 누구랑 똑같다고? 로그 5의 2 플러스 로그 5의 3과 똑같다. 로그 5의 2는 얼마? a. 로그 5의 3은 얼마? b. 따라서 a 플러스 b가 된다. 저 파란색 네모가 a 플러스 b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요 앞에 얘는 a겠지.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 a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론 정답 내주면 좋을 것 같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꼭 연습 많이 해보자. 넘어와서 예제 3번 2차 방정식과 로그의 계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줘. 내신에도 자주 나오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잘 풀어줘야 된다. 자, 읽어볼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스몰 m을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할 때 로그 m의 알파 플러스 로그 m의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 그럼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보 한 덩어리 끝. 맞지? 그러면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된다면 알파 베타가 깔끔하게 나오겠네. 그렇게 해서 한번 쳐다봤더니 저 인수분해 안 된 형태지. 그럼 그거 패스. 그러면 혹시 근의 공식으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야 되나? 뭐 구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 2차 방정식에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보고. 혹은 우리가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를 알고 있다면 우리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각각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들은 전부 다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럼 하나씩 구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5. 알파 곱하기 베타도 얼마? 5. 그럼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뭐 알파 빼기 베타 또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알파가 베타보다 크니까 양수값이 나오겠지. 이것도 원래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할 때도 보통 이거 제곱을 구하지. 얘는 얼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빼기 4알파 베타를 했다. 보통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나중에 좀 귀찮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워줬으면 좋겠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외운 것처럼 두근의 차도 한번 외워줬으면 좋겠다.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 자, 2차 방정식 두근의 차 공식이 있어. 자, 일반적으로 세팅할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해줄게. 그럼 어차피 차이값은 양수로 나오겠지. 그 차이값은 공식이 있어. 절대값 최고차항 개수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이때 이 판별식은 다시 풀어서 써보자면 이거 짝수 판별식 아니고 찐 판별식.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써주면 돼. 그래서 굳이 합과 곱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개수만 주어져 있다면 그냥 두근의 차를 바로 구할 수 있도록 공식을 외워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뭐 안 외운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나는 이렇게 푸니까 앞으로 두근의 차를 구해야 될 때는 항상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외우라고 할 때 그냥 같이 외워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상한 거 외우라고 안 하니까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만 외워주면 돼. 나도 딱 그 정도만 외우고 모든 문제 다 푸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구해보자. 알파 빼기 베타 공식 집어넣어서. 절대값 최고차항 개수인데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분자만 채워주면 돼. 루트 판별식. 그럼 루트 쓰고 55, 25 빼기 4ac 20이지. 그럼 그게 루트 5겠네. 이렇게. 근데 이게 누구다? 스몰 m이다. 그럼 끝났네. 문제에서 로그 m의 알파 플러스 로그 m의 베타 구하래. 근데 봤더니 로그끼리 더하는데 이미 미통에 개수통이 다 돼 있어. 따라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m의 알파 베타로 먼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고 있고 m 알고 있으니까 각각 대입하자. 로그 루트 5의 5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루트 5만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 5의 2분의 1제곱에 5로. 그러면 요 2분의 1이 튀어나올 수 있겠지. 근데 2분의 1은 잘 생각해야 돼. 밑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튀어나올 때 어떻게 튀어나와야 돼? 분모로 튀어나와야 돼. 즉 분모가 2분의 1인 거야. 그럼 거꾸로 뒤집는 거니까 2인 거지. 요것만 안 헷갈리면 될 것 같아. 이게 2분의 1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2분의 1분의 1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2로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1 하니까 정답 2가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 유형들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고, 상용 로그라고 하면 이름 자체는 별거 없어. 상용 로그는 뭐라고 하냐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른다. 상용 로그는 수능이 잘 안 나오니까 일부러 정리해놓진 않을게. 그냥 같이 책 보면서 쭉쭉 넘어가자.
그래서 로그 n이라고 쓰게 된다. 그래서 2의 상용 로그는 로그 2라고 쓰게 되고 밑은 10이 생략됐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상용 로그는 그 옛날에 그 뭐 사인 15도, 사인 30도, 사인 30도 아는 값이니까 뭐 사인 15도, 사인 17도, 뭐 사인 73도 이런 것들은 우리 구할 수 없는 숫자여서 막 뒤에 수학책 뒤에 보면 삼각함수 표 이렇게 있어서 각각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상용 로그도 자주 이용돼서 어림잡아 값들을 계산해서 상용 로그 표를 만들었대. 그럼 가서 읽어주면 돼. 로그 3.21의 값은 수 3.2랑 1을 조합해서 0.5065다 라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모든 숫자를 다 넣을 순 없잖아. 그래서 상용 로그표에 나와 있지 않는 양수의 상용 로그 값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 범위를 1하고 9.9 이하로 바꿔서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저기 표를 보면 3.21은 있어. 3.1에 대한 로그 값. 근데 321, 0.321 이런 값들은 저 표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값은 구할 수 없는 건가? 아니지. 이것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뭐만 이용하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만 해주면. 그럼 3.21이 기본 단위니까 321을 3.2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진수에서 곱하기니까 로그로 쪼갤 때 플러스로 쪼개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로그 3.21 플러스 로그 10의 제곱 쪼개지겠지. 근데 여기 밑이 10 생략됐다고 했지. 그럼 뒤에 값은 이제 2라는 거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로그 3.21은 표 가서 찾으면 되지. 그래서 0.5065 거기다 2 더하니까 2.5065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요 뒤에 있는 숫자만 1하고 9.99 이하로 맞춰주게 되면 그러면 표에서 찾을 수 있게 돼. 그럼 그거 찾은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로그 조작을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단원이다. 그래서 뒤에 다 똑같은 내용들 쭉 써있는 거고. 그래서 뭐 상용 로그 뜻. 그래서 상용 로그는 봐봐. 로그 321, 로그 0.321의 값을 구할 때 321은 3.21 곱하기 10의 제곱, 0.321은 3.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어떤 기본적인 숫자 곱하기 10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의 양수에는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거기다가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n은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스몰 n 플러스 로그 a의 값이 나오게 돼. 이때 우리 a를 1보다는 크거 나왔고 10보다는 작은 값으로 보통 두게 돼. 지금 3.21처럼. 지금 a가 3.21의 역할이야. 그럼 여기다가 양변,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로그 a는 0보다는 크거 나왔고 1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거야. 그럼 로그 a 입장에서는 정수값은 항상 0이라는 거지. 이게 대충 값이 0. 얼마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 정수 부분을 가질 수 없고 n은 자연수니까, n은 정수니까 그럼 정수 더하기 소수 형태로 항상 상용 로그를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상용 로그 n을 스몰 n 플러스 로그 a로 나타냈을 때 요 스몰 n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로그 a 부분은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정도의 네이밍만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끝. 나머지 것들도 심심할 때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여기도 옆에 써있네. 이 부분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응용 부분으로 처음 공부한 학생은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에서 할 때 일단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자주 나오는 케이스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일단 해도 될 것 같아. 일단 나머지 내용들 중요한 게 더 많아서 우리는 일단 후순위로 밀어두고 굳이 문제를 풀지 않을게. 내가 얘기했던 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의미, 그 다음에 뭐 상용 로그 표, 뭐 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쭉 다 넘어갈 거고 뒤에 있는 기본 다지기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 문제가 아니라면 꼭
풀어보는 거 추천하고, 사용도구 문제가 어디서부터냐면 여기 2-7부터. 그래서 2-7, 8, 90은 안 풀어도 돼. 근데 2-6까지는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실력 다지기도 마찬가지. 여유가 된다면 푸는데 실력 다지기 풀 정도의 실력이 되면 이거 풀기보다 기출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기출문제도 풀었다면 우리 그 기출문제집 뒤에 있는 그 기출문제 변형편 그걸 푸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두 번째 중단원 로그도 여기서 마무리할게. 다음 시간은 이제 지수 함수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 시간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이렇게 알고 복습 철저히 하고